이번 시간에는 보존식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존식은 왜 해야 할까요? 또 왜 중요할까요? 보존식은 위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시료이기 때문입니다. 보존식은 단순히 제공한 음식을 담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관리하지는 못하시겠죠? 보존식은 담기 전의 용기 관리부터 담는 과정, 보관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면 이 보존식이 시료가 되고 이 시료를 여러 번에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료로 보관되어 있는 보존식 양이 부족하다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2019년부터는 식약처에서 보존식 양을 1인 분량 150g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 모두 보존식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식단표에 있는 메뉴와 보존식 기록표에 기입된 메뉴명 그리고 보존식 용기 안에 담긴 음식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메뉴에는 백김치로 표기가 되어 있고 보존식 용기 안에 담긴 음식은 배추김치일 경우 보존식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보존식 전용 용기에 가득 담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존식 채취 및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위생장갑을 착용하시고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사용해서 검취하시면 됩니다. 검취한 양이 1인 분량 150g 이상인지 확인하셔 용기에 가득 담아주시고 용기 뚜껑을 모두 닫은 후 보존식 기록표를 부착하여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 후 폐기합니다. 보존식 기록표에는 어떤 것들이 표시되어야 할까요? 채취 일자와 시간, 폐기 일자와 시간, 채취자 성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언제 폐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일이 6월 7일이라면 며칠 전부터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어야 할까요? 6일 이상, 144시간 이상 보관되어 있어야 하니 6월 1일부터 보관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6월 13일 오전 11시에 보관한 보존식의 폐기일은 며칠 몇 시 이후일까요? 6월 19일 오전 11시 이후에 폐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헷갈린다 하실 경우에는 요일로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요일에 보관한 급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폐기하게 된다면 6일 이상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일별로 관리하시는 것도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만약 보존식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법 제67조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15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퀴즈! 보존식 기록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채취 날짜, 시간, 채취자 성명이다. 보존식 기록표에 채취 날짜, 시간, 채취자 성명, 폐기일 시 기록하여 관리한다. 보존식은 영하 18도씨 이하의 보존식 냉동고에서 144시간 이하 보관하면 된다. 보존식은 영하 18도씨 이하의 보존식 냉동고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후 폐기해야 한다.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는 50만 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150만 원이 부과된다. 보존식 관리의 키포인트는 보존식 용기에 담는 양이 150g 이상인지 용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보존식 기록표와 식단표, 담긴 음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존식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설 환경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폐기물 용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재질의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폐기하고 있기에 폐기물 용기 또한 구분하여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매일 세척 관리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진과 같이 덮개가 없거나 내수성이 되지 않는 폐기물 용기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이런 폐기물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리실 내에서 교차오염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률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 폐기물 용기는 세척제로 깨끗하게 뚜껑까지 세척 건조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사진과 같이 덮개가 없는 쓰레기통을 사용 시에는 교차오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거기에 정수기 관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은 음식뿐만 아니라 먹는 물도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먹는 물 관리도 중요한데요. 사진을 보시면 정수기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정수기는 깨끗할까요? 어린이집 정수기를 사진처럼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컵라면 국물 자국, 커피 자국 등이 묻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진을 보시면 이 정수기 토출구의 오염도 측정 결과 오염도는 4,429로 기준치 200보다 20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럼 정수기 토출구 깨끗하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정수구 토출구 관리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코올 소독제를 면봉에 충분히 분사하여 주시고 정수기 토출구를 소독하신 후에 정수기 주위도 깨끗한 행주를 사용해서 알코올을 묻혀 닦아줍니다. 그런 뒤 머그컵 한 잔 정도 물을 따라 버린 후에 5분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법입니다. 조리실에서 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튀기기, 데치기, 끓이기, 부치기 등 많은 조리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후드가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드에 기름때가 쌓여 있을 경우엔 조리실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음식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드망은 주기적인 청소 관리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환풍기 후드망 청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드 내에 거름망을 떼어낸 뒤 사용하고 있는 세제를 이용해서 불려놓습니다. 찌든 때가 있다고 너무 독한 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용법에 맞게 주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세제에 불린 후드망은 수세미를 사용해서 닦아주시고요. 세척, 헹굼한 뒤 건조해서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후드망뿐만 아니라 후드의 내외부의 청소도 중요한데요.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제를 묻혀서 닦아준 뒤에 세척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건조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67조에 근거하여
충분한 환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개월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환기시설뿐 아니라 조리실 환경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수기 소독은 화학 소독으로 매월 1회 실시한다. 정수기는 주 2에서 3회 알코올 소독을 진행한다. 폐기물 용기는 덮개 관리가 꼭 필요하다.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재질의 덮개가 있고 페달식 사용을 권장한다. 시설 환경 관리의 키포인트는 정수기 관리는 매주 2, 3회 이상 소독 관리 여부, 폐기물 용기의 덮개 관리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시설 환경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중심 온도 잘 측정하고 계신가요? 중심 온도계는 가지고 있지만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보관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중심 온도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온도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밥, 국을 제외한 모든 가열 음식은 다 측정한다. 두 번째는 75도씨 이상이나 어패류는 85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측정되면 된다입니다. 가열하고 있는 음식에 소독된 중심 온도계를 사용해서 중심을 찔러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사용한 중심 온도계는 세척 소독 후 보관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중심 온도계 세척 소독 방법은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세제로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꼭 먹는 물로 헹군 뒤 소독 건조 후 보관하시는 방법입니다. 중심 온도 측정을 하실 때에는 얇은 음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저처럼 겹쳐서 중심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온도가 75도씨 이상에서 1분간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패류의 경우에는 8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1분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중심 온도계는 사용 후에 반드시 세척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해동 방법인데요. 해동은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어있는 식재료를 바르게 해동하지 않을 경우엔 식재료 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동 시에도 올바른 해동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의할 사항은 절대 상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 번 해동한 식품은 재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동 시에는 다른 식재와 구분하여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하여 보관하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동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도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해동하는 방법과 72시간 이내의 냉장 해동법, 그리고 전자레인지 해동 방법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해동 방법으로는 물이 넘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상온에 해동하는 방법, 온수 해동, 그리고 침수 해동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오븐 해동은 조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셔서 해동을 하도록 합니다. 식재료 취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식재 보관 및 식재료 취급 작업은 반드시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이격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물기나 이물질 등이 식재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교차 오염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흐르는 찬물에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유수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깥으로 넘치면 안 되고요. 상온 방치, 따뜻한 물, 이렇게 해동 중 라벨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퀴즈. 고등어 구이의 중심 온도 측정 시 온도는 영상 85도씨 이상이어야 한다. 어패류의 중심 온도는 영상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측정한다. 오븐에서의 해동은 해동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 중 하나이다. 오븐 해동은 조리에 해당되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서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이격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관리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중심 온도 측정 방법 확인하기. 두 번째, 해동 시 해동 라벨 부착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작업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염도 측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조리실 관리를 위해서 위생점검 시에 오염도 측정을 시행합니다. 점검 시 오염도 측정 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손과 도마, 정수기의 오염도 측정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P 오염도 측정을 위해서는 ATP 오염도 기기와 시약봉이 필요합니다. 위생점검 시 준비물로는요, 중심 온도계, 온습도계, 조도계, ATP 오염도 측정기, 시약봉, 테스트 페이퍼가 있습니다. 조리실의 조도는 검수구역의 경우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540룩스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작업구역은 220룩스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리실과 식품 보관 창고의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내외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습도는 50에서 70%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페이퍼는 염소 소독액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염소 소독액의 농도가 100ppm인지 200ppm인지 농도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ATP 기기의 경우 오염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조리사의 손, 도마, 정수기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ATP 오염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캡에서 시약봉을 꺼내 물을 적신 뒤에 검사를 하고자 하는 표면에 동일한 힘으로 스압한 뒤 시약봉을 다시 캡에 넣어서 시약봉 하단에 있는 분말과 용액이 만나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그런 뒤 ATP 기기에 넣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10초를 기다리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의 오염도 측정 방법인데요. 조리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손 오염도 측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 모두 꼼꼼하게 채취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손의 오염도 기준은 1500 이하로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세척한 뒤 소독까지 완벽하게 하고 오염도 측정을 하셨다면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세척한 뒤 소독하시고 오염도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오염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오염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손등도 오염도 측정을 합니다. 구석구석.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오염도 측정을 해줄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손톱 밑도 오염도 측정을 한 후에 시약봉을 넣어서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 뒤 기기에 넣어서 오염도 측정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손의 기준은 오염도 기준은 1500 RLU입니다.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4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 손 오염도를 줄이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도마의 오염도 측정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가로, 세로 10c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기준을 잡고 그림과 같이 오염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기준은 200 이하로 관리하고 계시면 되고요. 도마는 사용 후에 반드시 세척, 소독 후에 자외선 소독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척만 하고 소독하지 않은 도마를 보관했을 경우에는 오염도 수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도마 오염도 측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 후에 보관 중인 도마의 오염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10cm를 제가 그리고요. 사용 중인 도마의 오염도 측정을 시약봉을 이용해서 한 후에 넣어서 시약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 다음에요. ATP 오염도 기계에 넣어서 10초를 기다리면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수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91로 기준 도마의 200 RLU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도마는 꼭 세척 소독 후에 자외선 소독구에 보관하셔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도마 소독액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지고 계시는 수조에 도마가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표에 알려드린 것처럼 염소계 소독제를 농도만큼 넣으신 후에요. 이렇게 테스트 페이퍼로 농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200ppm으로 농도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농도를 확인하신 후 도마가 잠길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요. 도마가 만약에 뜨면 무거운 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소독 후에 꺼내어서 잘 헹군 뒤 자외선 소독구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독한 도마의 오염도 측정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염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약봉을 넣어서 잘 헹군 후에요. 여기에 넣고 10초 동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염도 수치가 55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소독을 끝낸 도마는 오염 수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꼭 소독이 끝난 후에 자외선 소독구에 보관하셔서 올바르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기 오염도 측정 방법입니다. 정수기의 경우 물이 나오는 토출구에 시약봉을 넣어서 회전한 후 측정하게 됩니다. 기준은 도마와 같이 200 이하면 됩니다. 네, 정수기 오염도 측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수기에 물이 나오는 토출구 부분이 있는데요. 시약봉을 물이 나오는 곳에 넣어서 회전시킨 후에 이렇게 캡에 넣고 잘 흔들어 준 뒤에요. ATP 오염도 기기에 넣은 후 10초를 기다리시면 오염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수기의 오염도 기준은 200 RLU인데 지금 241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의 올바른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수기 소독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알코올 소독제 다 있으실 거예요. 면봉에 알코올 소독액을 충분히 분사해 주신 다음에 충분히 분사가 된 후에 이 면봉을 사용해서 여기 물이 나오는 토출구 입구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주시고 난 후에는요, 이렇게 알코올을 분무하셔서 주위도 깨끗한 수건이나 타올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물을 큰 머그컵 한
사용하시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소독 후에 오염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또 시약봉을 넣어서요. 회전을 시켜주신 후에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고요. 잘 흔들어서 시약봉을 배식기 오염기에 넣어주고요. 10초 동안 기다리면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수기의 오염도 기준은 200RM인데 소독한 후에 이 정수기의 오염도 수치는 10으로 양호하게 나왔죠.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오염도 측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